안녕하십니까, 송성문입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다양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흐름들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부동산 이 시장의 흐름, 맥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서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넓게 보는 법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럽죠. 시장은 단기 올해 급등을 해서 또 9.13 대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로 눈치 보기를 하는 관망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 혹자는 가격이 오른다. 혹자는 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양측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 시장 가격을 안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또 세미나에 오셔서 또 저한테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요소를 갖고 너무 증폭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과거처럼 단기 급등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단기 급등은 없지만 그냥 조그만 거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조그만 뭐 어떤 뉴스거리, 어떤 규제 어떤 것들 아니면은 어떤 뭐 조그만 단기간에 어떤 벌어질 일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넓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유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좀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세금 문제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등등 뭐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넓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간략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넓게 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울 도시개발의 어떤 서울 지역의 개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수도권이 최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뭐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다음 답은 조금 쉽게 나오죠. 자, 서울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과거에는 이 도심밖에 없었죠. 근데 1970년대 말 또 80년대 초반, 80년대 전후로 해서 서울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서울 80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지역들이 70년대 여의도 또 이쪽 반포 또 압구정 뭐 이런 지역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잠실도 있죠. 또 이쪽으로 가면 고덕도 있을 것이고요. 서울 한강 이남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여기 북쪽으로는 이천지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남쪽 개발이 시작되는 게 80년 전후입니다.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도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둔 지역이 아래쪽에 이런 개포라든가 80년대가 되겠죠. 또 이쪽에 목동 지역, 목동 신시가지 개발을 또 하게 되죠. 또 이쪽으로 보면 상계동 지역, 상계 뭐 이런 지역들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80년대 후반까지 확대가 돼서 결국은 이런 거 자체도 좀 모자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게 일산 지역도 있고 밑으로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이런 지역들을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급을 확대시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니까 공급으로서 시장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한다는 어떤 목적하에 일기 신도시를 급격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를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 일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일산 북쪽으로는 일산으로 넘어가면서 뭐 능곡이라든가 행신, 뭐 고양 화정지구, 또 중산 탄현지구, 뭐 이런 지금 최근으로 보면 뭐 파주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위성도시, 또 제2신도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북쪽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분당 옆으로 해서 용인 수지, 또 뭐 죽전지구, 오리, 뭐 이런 지역들, 또 그럼 최근에 있어서는 뭐 판교, 광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 개발이 또 이루어집니다. 또 서쪽으로도 우리 중동신도시를 옆으로 해서 상동신도시, 상동지구, 또 뭐 삼산지구, 또 그 위쪽으로 해서는
뭐 또 검단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또 동북부권으로 해서는 별내 신도시 또 최근에 들어서는 뭐 구리 갈매지구라든가 다산 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현재까지. 왜? 서울 중심에서부터는 사실상 어떤 더 이상 공급할 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급 부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는 서울의 역사가 한 40년, 50년 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확장으로 외곽으로 나갔던 어떤 수요들 이런 것들 많았지만 결국 이 중심서부터는 한번 리모델링 한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우리가 개발이 됐던 이런 어떤 그 초창기에 개발했던 여의도라든가 뭐 반포, 압구정, 잠실 뭐 이런 지역들을 놓고 봤을 때 저층 주거지들은 재개발을 재건축을 끝냈습니다. 잠실에는 주공 5단지만 빼놓고 1, 2, 3, 4단지 시형까지 다 한강변으로 개발을 했고 또 반포권 같은 경우도 저층 단지들이 개발을 완료했거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거는 이 압구정하고 여의도 지역이 중층 단지들 아직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중심서부터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강북 지역도 주거 환경이 노후되다 보니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개발 압력, 중심서부터 계속 뻗어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중심서부터 한번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됐다. 도시의 리모델링이죠. 결국 이렇게 흐름 자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흐름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다 보니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이전 오세훈 시장은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10개 유도 정비구역, 전략 정비구역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게 성수 전략 정비구역 한 군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전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개발의 키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변 개발과 더불어서 강북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전면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 전면 개발이 아닌 개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란 말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사실은.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도시 재생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면 개발과 도시 재생으로 갔을 때는 공급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에 대한 속도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결국 이렇다면 또 이거에 더불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다 보니까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전진단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위축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든 흐름, 결과적으로 중심부터 변화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개발 방식이 조금 맞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중심권 지역의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강북권 뉴타운이라든가 또 신축으로 지어진 강남권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강세를 가고 있죠. 결국 뭐냐면 이 도시 자체에 대한 어떤 노후에 따른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 아파트라고 하는데 분포를 봤을 때 한 30% 초반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42% 정도가 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서울에 40% 이상이 있다는 거죠. 강남권을 놓고 보면 강남 개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 80년대 이루어지기 시작됐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강남권에는 한 53% 정도가 되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 강남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지만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지금 속출하는 거죠. 입지 여건이 좋은 데들이.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과연 이런 지금 그 조정 장세에서 앞으로 가격이 빠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강세가 굉장히 세게 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 그게 바로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이 도시개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규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거를 갖고 뭐 내년 시장, 내년 초 시장이 어떻고 후년 이런 걸 보다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에서 신규 아파트라든가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또 경기권의 위성도시라든가 신도시 이런 지역들의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권에 대해서는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주택 공급이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지역에 물건을 보유해야 되고 어느 지역의 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중심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어떤 흐름을 보고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떤 그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금액을 줄인 종목을 바꾼 어떤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짧게 조금 드렸는데 시장 흐름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서울 도시개발의 역사를 놓고 보고 지금 현 정책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조금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0.25% 올려서 당장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5년, 10년 어떤 흐름을 앞으로 미래 시장을 서울 시장을 내다봤을 때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겠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보유해야 될 부동산, 팔아야 될 부동산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생각을 하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